그러면 유가 인플레이션부터 볼까요? 예, 유가는 2020년 중반부터 이제 증시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작년 중반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돼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이고 간헐적이며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급 원인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공급망 병목 현상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즉시 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헐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예전에 재현이 됐었어요. 1940년대 중반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중반까지 간헐적 인플레이션이 진행됐고 그게 인플레이션의 시대의 전반부였어요. 그 다음에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인플레이션 시대의 후반부가 진행됐고 제대로 된 수요 원인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그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망 변동 현상을 일으킨 게 누구냐? 중국. 제2차 세계대전. 그때. 그렇죠. 지금은 중국과 코로나죠. 코로나가 사실은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1940년대 후반기에 한 번, 50년대 전반기에 한 번, 50년대 후반부에 한 번, 60년대 전반부에 한 번, 이렇게 4번의 간헐적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무상향 해버리네요. 그렇죠. 이래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꽃피운 때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 그때 오일 쇼크 1차, 2차 쳤을 때.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수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 원인과 수요 원인이 중첩돼 버리는 거예요. 공급은 빡시고 수요는 터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또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노인층이 많았어요. 노인층이 많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인들이 미국으로 일시 복귀하면서 엄청난 애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고 얘네가 제대로 영향을 미친 거는 1960년대 중반 이후예요. 근데 고령층이 많을 때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고령층이 많으면 수요는 유지되는데 공급이 줄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0년대 후반부터는 수요도 급증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젊은 층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된 거고, 추가적으로 오일 쇼크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임금도 상승을 하는 거죠.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일단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비붐도 없어요. 노인층이 많은 건 좀 있어요. 그건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간헐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을 하시는 게 그래도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해상 경계 중간에 엄청난 유전지대요? 해상 가스전이 있어요. 근데 해상 국경 분쟁이 좀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거를 채굴을 못했는데 작년 10월에 타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의 한 10% 정도를 50년 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 공급을 시작해서 1차적으로 터키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내려고 지금 파이프라인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년 이후에는 해상 운송을 통해서 유럽으로 갈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데서 지금 해상 터미널을 막 짓고 있잖아요. 인프라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하고 미국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스라엘의 막대한 해저 가스가 또 공급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유가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이제 2020년대 후반 되면 또 한번 스파이크를 튀긴 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미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있지만 또 간헐적인 인플레이션을 한 2020년 후반부 정도에 또 만들 가능성은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걸로 거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 둔화도 한번 볼까요? 예, 경기 둔화는 한번 뒷북이라고 말씀드렸죠. 재작년 중반부터 이미 경기 둔화는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지표가 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ISM 제조업 지수도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했고, 한국 수출 증가율도 그때부터 하락 시작했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그때부터 하락 시작했고, 미국 GDP 성장률도 둔화되기 시작한 게 재작년 중반부터예요. 지금 1년 반 정도 경기 둔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근데 불행히 얘는 아직 거꾸로 가지 않고 있어요. 얘는 아직 경기 둔화가 진행 중인데 늦어도 그 2분기 말이나 그 회복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가 경기 시간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겨시 경제를 보다 보면 수백 가지 지표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데 불행히도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당장 그게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당장이 아니고 3년 정도 있어야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 악화보다 주가 상승이 먼저 일어나요. 통상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작년 10월에 바닥을 만들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한 9개월 정도 지난 걸로 보면 올해 2분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그때 턴하는데 이미 주식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월가가 경기 침체와 폭락을 주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 미국 기업 실적이 나쁘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나쁜 게 맞냐? 이걸 봤을 때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공항과 소공항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여러 지표가 악화되는 게 중첩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게 신용 경색과 기업 실적 훼손이에요. 일반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시장의 신용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 금리 인하가 증시 상승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증시의 하락을 반드시 유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냐? 신용 경색도 없어요. 예. 그다음에 기업 실적도 그렇게 둔화되지 않았어요. 기업 실적만 한번 볼까요? 경기 둔화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보통 그 기업 실적을 보면 이제 매출하고 순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순이익은 이제 EPS가 얼마나 훼손되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EPS 훼손은 통상 중공황이 되면 반토막 이상 나요. 그래서 2008년에도 반토막 이상 났고, 그 다음에 중공황에 가까운 소공황이 이제 플래시 크래시라고 말씀드렸죠. 2020년 플래시 크래시 때 66%까지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소공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11년에는 한 마이너스 5% 정도. 그 다음에 조금 그 경기 둔화가 심했던 2015년 소공황 때 한 마이너스 18% 정도 나왔어요. 이번 2022년 소공황은 마이너스 22%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심한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뭐 빅테크들 보면 조금 그 순이익이 줄긴 했어요. 마이너스 20%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게 이제 빅테크들인데 중요한 건 지금도 순이익 절대 규모는 플러스예요. 지금도 순이익을 내고 있기는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중공황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버틴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건 스탠리와 마이클 윌슨이 S&P 500 3,000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JP 모건은 3,600 최소 3,600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4,200이기 때문에 다 틀렸는데 만약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처럼 3,000으로 간다는 얘기는 중공황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작년 초에 소공황이 시작됐는데 그러려면 재작년 중반 이후부터 미국 실적이 훼손이 시작됐어야 해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한 반토막은 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PS 하락률이 반토막이 나서 그 손실을 보고 있어야 돼요. 작년에 막. 그래야 뭐 중공황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건데 지금 플러스예요. 아직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 둔화 상태에 머물고 있다.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동성은 지금 명이 있고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얌투 유동성은 줄고 있는데 대신 영래포는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다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경기 침체는 나올 수가 없는 게 1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실업률이 3.4%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 침체가 나올? 지금 미국의 가계 부채도 역대 가장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나올 수가 없고 지금 그나마 달러 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국보다 딴 지역이 더 좋아요. 미국도 지금 4분기 GDP 성장률이 2.9% 나왔죠. 근데 이제 작년에 1분기, 2분기가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2분기 연속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 정체로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2% 정도 돼요. 그다음에 중국은 작년에 코로나 봉쇄한테 어쩐다 그래가지고 3%까지 떨어졌죠. 근데 작년에 유럽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였었죠? 3.5%예요. 아이고, 잘 나왔다. 네, 미국보다도 좋고 중국보다도 좋아요. 와, 이거는 유럽 연합이 창설된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시도 사상 그렇죠. 최고죠. 네. 지금 미국보다 유럽이 더 좋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유럽보다 올해는 중국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오프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무식한 반역을 했죠. 여행 가도 돼? 물론 2달 만에 네. 맞아. 부식하게 집단 방역이 끝났어요. 집단 면역이 생긴 상태고 사실상 1월 말부터 리오프닝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작년에 워낙 중국 인민들께서 소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축이 쌓여 있어요. 네, 뉴스 봤어요. 지금 저축이 얼마인 줄 아세요? 쌓여 있는 저축이? 얼마나 많았어요? 중국 전체 GDP의 2배 이상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2019년보다 15%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15% 정도 작년, 재작년에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시장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 소비가 어마어마해요. 보복 소비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보복 소비가 엄청나게 나는 거고, 그래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5% 이상 나올 걸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한 0.5%에서 1%가량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뭐 경기 침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들인 거죠. 또 중국인들이 또 외회로 활발해지면 해외 부동산도 많이 건드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크게 중기적으로 보면 미국 부동산, 글로벌 부동산 상승 추세는 사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상승세가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반등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공황의 원인은 아마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 잠시 머무를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인의 보복 소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전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경기 둔화도 올해 2분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금리랑 달러는 어떤가요? 미국 금리는 이제 시장 금리를 보면 작년 초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증시가 소공황으로 접어들면 시장 금리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이번 공황의 원인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지금 1970년대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공황의 원인이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한 거죠. 작년 초부터 상승을 했는데 이게 작년 10월부터 하락으로 턴을 했어요. 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일단 3분기부터 완화되기 시작했고 연준의 립 서비스가 점차 긴축을 완화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으로 바뀐 거예요. 결국 연준도 12월에 빅스텝으로 완화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미국 코어 PC가 4.4%예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상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이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CPI도 6.5%이기 때문에 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제가 볼 때 한 올해 중반이면 한 5%대, 그 다음에 올해 말이면 잘하면 3%대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때는 그 코어 지표가 있고 그 헤드라인 지표가 있잖아요. 코어 물가보다 헤드라인 지표 항상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얘기해요. 근데 요게 하락세에 되면 요게 아래로 갑니다. 헤드라인이 아래로 가고 코어가 덜 떨어져요.
그래서 조만간 지금 코어 PCE가 4.4%인데 그냥 PCE가 4.3%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오. 그냥 그 인플레이션을 판정하는 조금 늦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지표는 코어 지표보다 헤드라인 지표가 그 마치 21점 이렇게 통과하듯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좀 늦긴 하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지금 금리는 이미 하락으로 접어들었고 근데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공권에서 그냥 머무르는 상태 이 정도로 하면서 증시 상승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머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작년 중반 이후로 달러 강세가 시작된 게 올해 10월부터 약세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달러 약세가 진행됐는데 지금 이게 다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그 인플레이션이 3분기부터 완화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시장 금리 하락도 10월부터 완화되기 시작했고 달러 강세가 멈춘 것도 10월이고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가 된 게 11월이고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이 드디어 백기를 들고 빅 스텝으로 완화한 것도 12월이고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학 프로세서와 정반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그 달러 약세를 제가 조만간 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를 이제 보면 그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왜냐하면 재작년 중반에 달러 강세가 진행됐을 때는 거꾸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전부 이제 제로금리만 머물고 있을 때인데 9월부터 미국 연준이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QT 할 거다. 하면서 벌써 긴축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먼저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영래포도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영래포 금리를 올려서 영래포 자금을 연준으로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중반까지 2.5조 달러까지 급등을 했고 이게 재작년 중반에 달러 강세를 유발한 두 번째 큰 원인이에요. 그렇게 된 건데 작년 3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2.5조에 달했던 미국의 영래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도로 시장에 방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5조까지 육박하던 미국 영래포 자금이 지금 2조 달러까지 떨어져 있고 계속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사실 미국 재무부가 달러 강세를 용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미국의 무역 수지에는 좋지 않지만 수입 물가를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무부가 의도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재무부는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이 가야 돼요. 원래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그때는 달러는 하락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작년엔 이상한 현상이 나온 거죠. 달러도 상승하고 유가도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의도적으로 미국 연준이 이걸 유발을 했을 것이다라는 상당히 그 근거가 있는 게 수입 물가를 낮추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서방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달러 강세가 유된 원인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때문에 영래포도 풀고 달러 약세도 내비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급하니까 브레이크 좀 밟았다가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살짝 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황이 진행되면 달러 강세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10월부터 어떻게 됐어요? 10월에 마지막 바닥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상승 추세로 전환됐어요. 그러면 지금 공황이 끝난 거예요. 지금 작년 10월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금리도 10월부터 하락했죠. 달러 강세도 10월에 멈췄죠. 작년 이중 바닥, 마지막 바닥도 10월에 만들어졌죠. 근데 지수도 10월에 떨어졌죠. 또 있어요. 작년 11월에 중간선거가 끝났어요.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공랑이 나왔다가 상승하는 게 거의 100% 확률이에요. 미국의 순환 주기 중에 가장 신뢰성이 있는 게 미국 대통령 2년 차에 나오는
중간선거. 그래서 11월부터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통계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달러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적으로 볼 때 달러 약세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건 아까 인플레이션 때 말씀드린 다각화된 신냉전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먼저 시작된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해서 대리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산유국 1위에 올라가자 중동, 특히 사우디가 미국에서 벗어나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붙어 있죠. 이 세 가지가 지금 국제 정세에서 신냉전을 일으키는 3대 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달러의 권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에 미국이 스위프트 배제를 제일 먼저 한 데가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스위프트를 배제를 하면서 국제 교육을 다 막아버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스위프트 배제를 한 데가 이번 2022년이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러시아 스위프트를 배제를 했어요. 스위프트를 배제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 미국 국채, 그 다음에 달러 표시 골드, 그러니까 자국에 예치 안 하고 미국이나 영국에 예치된 달러 표시 골드 예금 증서, 이 두 개 모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러를 계속 보유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팔고 그 다음에 골드 현물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보면 미국 그 달러가 계속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중국이면 자기 국채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국채를 가지면서 그 국채 대금을 달러를 도로 미국 재무부에 주는 건데 예. 그 미국 재무부한테 자기가 중국이 보유한 그 미국 국채를 내면서 내 달러 내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로 미국 달러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유동성이 커지면서 달러 약세로 가는 게 구조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냉전 구조는 결국 달러 약세를 구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됐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유가도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도 나오는데 달러도 상승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 약간 좀 달러 강세가 나왔는데 이제 뭐 일시적인 것으로 예. 보고 제가 볼 때는 달러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